어, 안녕들 하십니까? 명인아시바 TV 최학수입니다. 제 채널이 재미없으셔도, 영적으로 보시는 분만 보시는 거고요. 제일 먼저 이거로 시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기 노트에 이렇게 몇 자 또 적었어요. 자꾸 이야기가 엉키고 딴 길로 빠지기 때문에 좀 메모하는 습관을 다시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저는 무속인이 아닙니다. 무당이 아니에요. 아니,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분들도 자꾸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본인들 개인사에 궁금한 거를 물어보시려면 무당분들 찾아가셔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먼저 유튜브에서도 잠깐 비춰드렸지만은,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줄 안다 치더라도, 본다 치더라도, 저는 알려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인데, 하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한테 전달도 해주고, 명상으로 본 것, 꿈으로 본 것,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어떤 깨달음, 깨우침, 또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또 전 세계 이 지구의 비전을 위해서 어떠한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사람이지, 설사 제가 모든 것을 다 안다 치더라도 말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성분들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 무당 찾아가세요. 무당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료 점사도 해주고, 돈 내는 데도 있지만, 돈도 내야 되지만은, 깊이 들어가는 건 돈을 당연히 내서 무당분들도 먹고 살아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점 보는 거를 이렇게 먹고 살려고 작정을 했으면은 제 뒤에 배경을 보십시오. 제가 월세를 살겠습니까? 이렇게 가난뱅이로. 어림도 없죠. 저는 저 나름대로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지, 무당처럼 점 보고 그러는 사람 아니에요. 무속인들 찾아가세요. 무속인들 채널하고 소통을 하고 해서 본인들이 답답한 마음, 갑갑한 마음, 왜 안 풀리는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분들한테 공짜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돈 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저한테 일말에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하고
친구로서 대화하다가 설사 제가 어떤 느낌이 왔거나 무엇을 알아챘다 하더라도 저는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꿈 깨십시오. 그리고 제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거나 마음에 안 드시면은 그냥 그 친구 차단해 버리십시오. 저는 연애를 하려고 그 친구를 추가한 게 아니에요. 여성분들 정신 차리세요. 저는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나마 그 수많은 제 프로필하고 유튜브를 보고 그냥 전 세계 여성분들이 그냥 미친 듯이 친구 신청을 해오고 말이에요. 제가 딱 보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제 나름대로 그 사명이 있어서 친구 추가를 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알려주는 것을 들으시는 분, 또 참고가 되시는 분, 또 제 말을 듣고 영적으로 뭔가 깨우침을 얻거나 깨어나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을 원하는 거지. 제가 무슨,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뭐 혼자 산다고 해서 제가 무슨 그동안 여성들이 저한테 호감을 안 보였겠습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저 원래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어떠한 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위해서 전부 차단했던 겁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연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 정신 나간 이 여성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 참 큰일입니다, 큰일. 이 얘기 시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서론이 이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냥 나오는 대로 첫 스타트를 이렇게 끊었습니다. 제가 어제 명상을 좀 오래 했어요. 명상을 오래 했건 짧게 했건 집중의 깊이가 다를수록 시간이 짧고 길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좀 명상을 시작했는데 집중이 조금 좀 덜 돼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 것 뿐이지. 그래서 명상 중에 다 보질 못한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명상을 끝내면서 이 영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온몸에 영혼들이 드나드는 구멍이 있는데 이걸 막고 취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너무 많아서 또 이걸 저 같은 경우는 이 구멍 뚫린 것을 막지 않아도 될 정도의 레벨과 차원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데 자신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함부로 이 구멍을 메워놓지 않고 열린 뚜껑을 닫아놓지 않고 그냥 막 취침하고 그러시면은 무당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명상 함부로 하지 말라고. 큰일 날 수도 있다. 이 경고입니다. 온갖 귀신 작기들이, 악령들이 막 들어올 수가 있어요. 큰일 나요.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도인이면은 어느 정도 이 도가 올라간 사람, 어느 정도 레벨이 돼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영적으로 이 파워가 형성이 돼 있는 사람이나, 지금 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일반인 분들 함부로 막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저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이 영을 열어놓은 채 그냥 잠을 청했어요. 영적인 욕심이지 뭐. 그랬는데 뭐 큰일이 일어났거나 그러진 않았고 다행스럽게 꿈에서 본 겁니다. 꿈에서 그 꿈 얘기를 하기 전에 뜬금없이 이게 무슨 얘기냐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꿈에서 보고 듣고 한 것을 또 그 나름대로 꿈 해몽까지 해드릴 거예요. 박근혜 그 전 대통령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제가 꿈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돼서 선서하는 거 있죠. 그 선서하는 꿈을 꿨었습니다. 그리고 하도 그때는 뭐 좌당이니 우당이니 좌판이 우판이 그냥 뭐 전쟁통이나 마찬가지라 이 입을 함부로 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선이 시작되고 이 약간의 윤곽이 나오기 그쯤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당선될 거를 저는 한 달 전에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대선에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물어뜯을까봐 말씀 못 드린 겁니다. 라고 했어요. 제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어젯밤 꿈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셨네. 한동안 잊고 살았고 전혀 꿈에도 나타나지 않으셨던 분인데 뜬금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벼랑간 제 꿈속에 또 선명하게 나타나셔서 저한테 하실 말씀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하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굉장히 영적이신 분인데 뭔가 저한테 좀 말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꿈에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꿈에 본 것은 이제 여러분들 밭이라고 표현할게요. 밭인지 잡종진지 알 수는 없지만은 급경사입니다. 급경사인데 양쪽에 수풀이나 이런 밭 비슷한 게 있었고 이 길이 있는데 길이 비포장도로입니다.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옛날 길 있죠. 그냥 갈비뼈가 울리고 그냥 내장에 울릴 정도로 흔들리는 그런 비탈길을 밑에부터 위로 올라가는 수레가 있습니다. 수레. 그 수레를 끈으로 붙들어 매서 소가 안 끌고 국민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고 올라가는데 그 수레 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 이렇게 둘이 앉아 있더라고요.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끈을 잡아당기면서 밑에서 그 꼭대기까지 올리려고 비포장 도로를 사정없이 막 끌어내더라고요. 처음엔 출발을 잘하더라고. 막 올라가더라고. 하는데 이 비포장길 있지 않습니까? 워낙 울퉁불퉁 막 이렇게 하니까 제일 먼저 최순실 씨가 중심을 못 잡고 똑 떨어지더라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잠깐 좀 버티다가 결국엔 그 흔들리면 못 참고 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국민들은 사람들은 그냥 끈을 있는 상태를 놓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그냥 끌고 올라가더라고. 빈수레를 끝까지. 최순실 씨는 올라온 걸 못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참 만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장면이 이제 이런 집으로 바뀝니다. 내부 방으로 바뀌어요. 이제 거실로 바뀝니다. 넓은 거실로 딱 박근혜 대통령이 그 거실로 딱 들어오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왜 날 안 태워 올라가느냐 이런 눈빛이죠.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보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한참 만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밖으로도 못 나오고 거실까지 나왔는데 햇볕이 그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햇볕 있는 창가로 앉으려고 하는데 앉아지질 않더라고.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냥 누워버리더라고. 방에 있는 동안 온몸이 다 망가졌더라고. 다. 그래서 앉아서 햇빛을 쬐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햇빛은 쬐이긴 쬐이는데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햇빛을 쬐고 있더라. 그리고 또 겹쳐서 같이 저희 조상님 꿈을 또 같이 꿨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이 해몽 중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거는 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인적인 우리 조상들이 나왔는데 그거를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실례인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집안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꿈의 해몽을 해드릴게요. 이 그 꿈을 꾸면서도 꿈속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해몽이 바로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해몽을 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대충 짐작을 하겠지만 국민들이 열심히 수레에 태워서 올렸어요. 끌어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못 버티고 최순실 씨도 못 버티고 다 떨어졌잖아요. 왜 떨어졌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포장이 어마무시하다고. 이 줄을 잡아당기는 사람만 국민입니까? 아닙니다. 이 바닥에 있는 이 비포장 이 자체도 국민이에요.
어떤 국민은 앞에서 잡아 당겨서 끌어올려주고 어떤 국민은 이 비포장 길이 돼서 밑에서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해몽 중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고 거실까지 올라온 겁니다. 올라오는데 거실까지 올라와서 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어딥니까? 독방이죠, 독방. 독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성찰도 많이 했고 또 워낙 영적이신 분이니까 명상도 굉장히 많이 했고 뭐 나름대로 도 아닌 도를 많이 닦으셨어요. 저희 같은 그 서민 레벨에서 크신 분이 아니고 그 위에 레벨에서 자라오신 분이라 이 몸 상태가 우리 같은 서민 그런 몸 상태가 아니죠. 단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하니 그 험한 독방 생활을 참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고 하니 뭐 방송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허리가 잘못됐네 어땠네 뻑하면 병원 실려가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숨이 안 끊어진 게 참 천만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간에 그 독방에서 오랜 세월이 있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싶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고 밖에 공기도 좀 맡아보고 싶고 이랬던 건데 밖에를 나갈 수가 없는 몸 상태가 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나마 앉아서 드론드론 이야기라도 하고 이런저런 뭐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사람들하고 하고 싶은데 앉지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 햇볕이 뭡니까? 햇볕이 국민이에요. 사람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버린 겁니다.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엉망진창이 돼 있으니까 그냥 누워서 숨만 붙어 있는 겁니다. 숨만 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꾸도 못하고 말도 안 나오고 잠자듯이 반송장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몽을 했어요. 그렇게 해몽을 했고, 이걸 왜 해몽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좀 풀었습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외쳤던 게 무엇입니까? 창조 경제를 외쳤고, 뭐 창의적으로 뭘 하고, 뭐 창조를 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연설도 하고, 물론 이 국어책 읽듯이 읽었지만은,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영적으로 좀 많이 깨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이렇게 수련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 가장 기본적으로 1번이 아이디어, 창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그러한 그 레벨에 있는 분이 그걸 외쳤던 겁니다. 왜? 국민들한테 더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또 창조 경제를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창조 경제를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줄을 잡고 끌어당기는 국민이나 비포장도로인 국민이나 그 창조 경제의 뜻을 아느냐 말이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라 그러지도 않고 저 여자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창조 경제가 뭐야? 뭘 창조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답하죠. 깝깝하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뒤에서 보좌해주는 보좌진들은 창조경제의 깊은 뜻을 알았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는 그 정치 세력들은 창조경제의 깊은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알 듯 모를 듯 하는 거고, 긴가민가 하는 거고, 저 여자가 제정신인가 이따구로 생각이나 하고 있고. 야당에서 씹으면 씹는 대로 그냥 오히려 동조까지 해주고 별의별 짓거리들 다 해서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이 나라의 대통령을 짓밟았죠. 짓밟았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 하냐면, 아니 대통령이 아니면 독재자가 됐건 이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됐건 러시아의 푸틴이 됐건 미국의 트럼프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독재자건 아니건 간에 아무리 국민들 삶을 좋게 해주려고 하고 최첨단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미련하고 아둔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살게 해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과 어떤 개발이나 그 영적으로 앞서가는 어떤 생각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왜? 국민들 의식이 요 수준 올라갔다 하지만 물론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변호사, 판사, 검사장 이 머리가 천재처럼 막 돌아가니까 자기들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줄 아는데 웃기지 마십시오. 이 영적인 차원에서는 당신들은 애기도 아니야. 이 응애고 깐난쟁이 막 자궁에서 나온 그 핏덩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 수준이 국민들이 의식 수준과 이 정신 영적인 수준이 올라오질 않고 이 내면이 강화되어 있질 않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거의 원시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다 대고 창조 경제를 외치고 창의적이니 뭐니를 외치고 어떤 첨단 프로젝트를 외치고 그걸 실행을 하려고 하니 보좌진이 말을 들을 겁니까? 정치인들이 말을 들을 거예요. 백성들이 알아들을 겁니까? 더군다나 권력을 차지하려고 눈을 번쩍이고 이빨을 부득부득 갈고 있는 야당이 알아들을 거예요.
레벨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시인들이 높은 차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영적인 세계의 머리를 모르고 그냥 잡아 끌어내려서 집 밟아버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해달라고 어젯밤 꿈에 밤새도록 나타난 거예요. 누워 계시는데 나를 똑바로 못 보고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날 돌아서 눕고 창문을 보고 햇빛을 쬐면서 이야기를 억울한 이 감정을 말은 안 하지만 이 마음속으로 이 텔레파시로 그렇게 꿈속에서도 나한테 전달하더라고. 억울하고 분한 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사람들한테 말도 하기 싫고 꿈에서 느낀 그 감정 그대로입니다. 말도 하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그냥 모든 것을 체념하고 온몸이 가루가 돼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머리하고 눈만 살아있어서 하늘을 보는 건지 햇빛을 보는 건지 허공을 보는 건지 이렇게 돌아서서 이러고만 있더라고. 그리고 텔레파시는 나한테 전달해주고 제가 대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한테는 하늘에서 어떤 기회를 줘도 이 기회를 찾아먹지 못해요. 너무 어리석고 너무 미련하고 원시인도 이런 원시인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저 또라이, 저 미친 새끼, 저 무슨 환상가, 제정신이 아니네, 저걸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되겠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대들은 원시인이에요, 원시인. 아세요? 헌법책을 그냥 눈 감고 다 해온다고 레벨이 이렇게 높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정치 구단 100단이라고 눈 감고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 요것만 가지고도 이 대한민국을 주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레벨이 높은 줄 아십니까? 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은 이건 정말 바보 천치만도 못한 겁니다. 다음에 어떤 위대한 대통령, 정말 천재적인 대통령, 이 우리 국민을, 이 나라를 대표해서 이 나라를 구할 대통령, 정말 초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등장을 하고 말 그대로 하늘에서 빰빠라빰빰 하고 구름 타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저 알라신이나 타고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잘 먹고 잘 자게 해주고 이 영적인 깨우침을 주고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해주려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받아먹질 못하는데 오히려 창과 칼을 들고 찔러주려고 전 지랄대로 하는데 뭐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부처님이고 알라신이고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려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서 점쟁이 뭐냐 가르쳐주면 뭐 할 거고 알려주면 뭐 할 겁니까? 아니 그대들 같은 원시인 이 정신세계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한테 뭘 주면은 어떡할 거예요? 날 죽이려고 죽창 갖다 막 찔러대는데 거꾸로 하늘이 약 먹었습니까? 제정신이에요? 미쳤어요? 여러분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뭘 줄 거예요? 안 알려줍니다. 가르쳐 줄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도 보면은 유튜브 보면 영적인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듣기 싫지. 이게 안 열려 있는데.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하면서 그 열심히 일하고 근무하는 거에 0.0001%만이라도 이 영적으로 신경을 좀 써보세요. 그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싫어도. 그러면 몰랐던 것을 조금씩이라도 알게 되고. 이렇게 열변토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게 대신 좀 소리 좀 질러달라는 건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와서 했네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다가도 무당처럼 접신된다 그러죠. 접신은 아니지만 이게 같이 동기화가 되면서 이게 올라옵니다. 대신 쏟아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또 뭐 있었는데, 이거 갑자기 막, 열변을 토해서 좀 불쾌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불쾌해도 이해해 달라는 소리는,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하는 소리예요. 저놈이 사람 알기를 뭘로 하나 하면서 막 요구하실 건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좌파나 우파, 좌당, 우당 어느 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걸 매 수십 번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거를. 저 같은 이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파에 속하고 그래지질 않는 사람들이에요. 너 박근혜 얘기했으니 너 우파구나. 아이 개새끼. 제발 좀 그 1차원적인 생각 하지 마세요. 저는 좌파도 우파도 어떤 이념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레벨이 달라요. 여러분 좀 자존심에 지금 스크래치 좀 낼게요. 그대들과 레벨이 다르다고. 저를 좌나 우나 좌당 우당에 속하게 여러분들이 강제로 끌어들이지도 마세요. 전때 한 100억을 한 가져와 보십시오. 내가 무슨 파나 당에 들어가나.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 뜬금없이 또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냥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니까, 뭐 이쪽 방면은 뭐 전문가들도 엄청 많으니까, 저는 그냥 영으로 본 것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기준에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배움과 지식의 기준이고, 저는 저에 대한 영적인 기준이니까, 그건 아니네, 기네, 뭐, 저한테 따지지도 마세요. 저는
그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단 한마디도 댓글 들어가 따진 적이 없고 댓글도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대들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존경할 뿐입니다. 자, 앨런 머스크 있죠? 미국의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왜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앨런 머스크는 여러분들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아빠니까, 아버지니까, 그 천재적인 머리를 이어받은 그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앨런 머스크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고,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고뇌를 겪었고, 그 노력이야말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노력 그 이상을 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고뇌와 고통, 그 알을 깨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 아이디어 이런 게 테슬라 그분의 유전적인 피만 받아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체적으로 그 사람 자체적으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고, 벽에 부딪히고 찢기고 상처나면서 그도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엄청난 고력과 고통을 겪고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겁니다. 그 경이로운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일반 기업들이 생각지 못하는 그 희한한 아이디어, 획기적인 아이디어, 혁신적인 아이디어,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이 머리에서만 나온 것 같아요? 영적으로 어느 정도 깨우침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디어가 샘솟듯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아이디어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가슴에서, 이 심장에서, 온 몸에서 경험으로 쏟아져 올라오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기업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앨런 머스크 휘하의 직원들 보십시오. 무슨 점잖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구두 바짝바짝거리는 거 신고 거만 떨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옷 입은 거 보십시오. 얼마나 검소하고 털털합니까? 누가 봐도 지나다니는 시민입니다. 일반 사람들이고 특출해 보지도 않고. 왜 그런 직원들을 썼겠습니까? 이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들, 왜 그 사람 머리에서 이 우주가 나왔을까요? 화성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나오고. 신기하죠? 제품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 구성 자체가 다르고 설계가 다르고
이 아이템이 다르고 아이디어가 다릅니다. 이런 거예요. 뭘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깨어나라, 깨우쳐라,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 내면을 강화시켜야 된다. 외유내강. 이 내면이 강해야 잡기, 잡것들, 악마 이런 영혼들이 오다가 딱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강화가 돼야 여기하고. 그래서 명상하십시오. 명상해야 됩니다. 제발 이 사기치고 하는 데만 머리 굴리지 말고 그 좋은 머리를 명상에 쓰십시오. 명상하는 시간에 할애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 세상에서는 말이죠. 지금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여러분들한테 명상을 자꾸 강조하고 강요하고, 강요가 아니죠. 하는 거는 그만큼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새로운 세상에 이 적응을 못하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8장 11절도 이러니까 그들도 내 백성이다 하니까 죽이진 않으신답니다. 죽이진 않는데. 그 피폐한 삶,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맡길게요. 그냥 그대로 살다 죽어버릴래 하시는 분은 그렇게 살다 돌아가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 영향은 이제 자손들이 대물림 받을 겁니다. 또 협박하는 것 같네. 그렇지는 않아요. 죽이지는 않으신대잖아. 8장, 고린도전서 8장 11절. 잊어먹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몇 분 됐나? 47분이나 떠들었네. 이게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요. 제 말에 1%라도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을. 감사합니다.